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일단 한 가지 이벤트는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일본이 금리 인상을 발표했죠. 모두가 예상한 대로 25bp 인상을 발표하면서 시장은 조금 안도감을 표했는데요. 일부 경계 심리가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점에서 그렇게까지 큰 증시에 영향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그동안 국채 매입을 축소해 왔었는데 이러한 흐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도 일축시켰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벤트가 아직까지 남아있죠. 바로 내일 저녁. 새벽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캐비넛 씨의 첫 회의인데 금리 동결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인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경계 심리가 아직까지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인지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이 미증시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국이 이란산 석유의 수출 제한을 풀어주겠다고 발표하면서 유가가 76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전쟁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여파로 사실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장중 낙폭을 크게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주가 조금 많이 흔들렸는데 마이크론과 인텔처럼 좀 그동안 많이 급등을 했었던 CPU 그리고 메모리 주가의 반도체 지수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 여파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 5% 넘게 밀린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은행주들이 조금 방어를 해주면서 다우존스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일단 최근 흐름을 보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3거래일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어제 장중 흐름을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던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종전으로 인한 재건 테마 그리고 유가 하락으로 인한 항공주들의 움직임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모멘텀들도 받아가고 있는 조방원들의 움직임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순환매가 돌면서 대부분의 진영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시그널을 포착해 볼 수 있을지 이런 순환매 장세 속에서도 기회 포착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박건욱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밤 마감됐던 미증시 상황 그리고 개장 전 체크해 봐야 할 뉴스들 짚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릴 캐스터 안신영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지수보다는 시장 내부 변화가 더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반도체는 쉬어갔고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반도체 랠리가 주춤한 사이 플랫폼 기업과 우주산업 관련주가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S&P 500 섹터 움직임을 보면 기술주 하락세가 부각됐던 하루였습니다. 미국 증시 내부에서 기술주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동 긴장 완화에 국제 유가도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는 다시 위험 자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 보시죠. 오늘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64% 오른 51,999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요. 나스닥은 1.15% 내린 26,376선에 S&P 500은 0.57% 내린 7,511선에 마감했습니다. 지수만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AI 대형주와 경기 민감주 사이에서 자금 이동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시총상위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위 빅테크 그룹에서는 인프라 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주가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250억 달러의 회사채 발행에 나섰던 엔비디아, 오늘은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2.37% 하락했고요. 또 M7 종목 중 부진한 흐름 보여줬던 종목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1.48% 밀리며 엔비디아와 함께 나란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AI 투자 확대 기대감 속에 연일 상승했던 만큼 단기 차익 실현 압력이 집중됐습니다. 반면 알파벳과 애플은 상승폭을 그려냈는데요. 알파벳은 자체 AI 칩 TPU와 함께 액체 냉각 기반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확대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애플은
WWDC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조정받는 모습 보여줬죠. 장 초반에는 같은 흐름 보여주다가 장 중반부터는 존 터너스 신입 CEO 체제의 애플이 AI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아이폰 그리고 차세대 에어팟의 출시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폭 그려냈습니다. 아마존은 뚜렷한 재료 없이 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하위 그룹에서는 성장주들의 희비가 더욱 뚜렷하게 갈렸는데요. 가장 강한 존재감을 보인 종목은 역시나 스페이스X였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3거래일 연속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5% 가까이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AI 코딩 서비스 커서의 개발사 애니스피어를 인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스페이스X는 장중 한때 시총 4위까지 올랐고요. 마감 기준으로는 아마존의 시총을 제쳤습니다. 메타 역시 AI 기반 광고 효율 개선 기대가 이어지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브로드컴과 마이크론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AI 반도체 랠리 과정에서 빠르게 상승했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도 중국 전기차 시장 경쟁 심화가 우려가 이어지며 약세를 보였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두 대표 기업의 흐름은 상반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58% 밀리며 메타에게 시총 8위의 자리를 내줬는데요.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스페이스X를 추격하려면 AI 부문에 눈에 띄는 변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시장은 AI 반도체에서 일부 자금이 빠져나와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주식시장보다 더 큰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바로 원유 시장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5% 안팎으로 급락하며 두 유종 모두 80달러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WTI는 5.25% 내린 75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4.53% 내린 79달러 선에 암착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우려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유가에 반영됐던 전쟁 프리미엄이 빠르게 제거됐습니다. 2월 28일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건데요. 시장은 이제 중동 리스크보다는 공급 안정 가능성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 함께 살펴보시죠. 안전자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모습 보였습니다. 금선물은 강보합권인 4,354달러 선에, 은선물은 약보합권인 70달러 선에 안착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 기대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수요는 다소 약해졌습니다.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물가 부담 완화와 연준의 금리 결정 경계감이 맞물리며 관망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간밤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순환매였습니다. 오늘 시장이 순환매를 보였다면 내일은 연준이 방향을 제시할 차례입니다. 투자자들은 금리 결정 자체보다는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가늠할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발언에 더 주목하고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종정 기대감에 코스피는 회복 중입니다. 일본은 기준금리를 1%로 인상했지만 이미 예고됐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었는데요. 이제 우리 시장은 FOMC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금리 인상 대열에 속속히 동참하는 가운데 내달 16일 진행되는 우리 금리 상황도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와 또 스페이스 공모 논란까지 오늘 이슈 포인트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간밤 이틀 일정의 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할 것이 기정사실화됐는데요.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한국 시간 18일 새벽 첫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 미국 인플레이션이 시장에서는 연내 연준이 금리를 한 차례 올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인데요. 중동 전쟁이 일단락됐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통화 완화보다 긴축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1% 인상했습니다. 31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요.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긴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치다 시니치 부총재는 추가로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도미노가 시작된 건데요. 이 같은 결정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물가 안정을 꼽았습니다. 중동 정세 영향으로 인한 원유 가격 상승에서 비롯된 물가 압박이 광범위하게 퍼지자 이 목표치 2%를 위협한다는 판단인데요. 이번 결정으로 1995년 이래 0%대 기준금리를 유지하던 일본은 31년 만에 1%대 금리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상 최대 IPO를 진행한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일본, 영국 개인 투자자들은 수천억 원 규모 물량을 배정받았지만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청약을 시도한 국내 투자자들은 단 한 주도 받지 못했는데요. 스페이스X는 상장 이후 첫 거래일에 주가가 20% 가까이 뛰면서 $190에 오른 바 있습니다. 공모가와 비교하면 40% 넘게 오른 수준인데요. 투자 수요가 얼마나 뜨거웠냐면 추가 물량 배정 옵션인 이른바 그린슈까지 행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공모 물량,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이는 커진 건데요. 하지만 그 커진 파이 안에서도 미래에셋증권 몫은 끝내 없었던 겁니다. 당국은 이번 배정 무산과 관련해 따로 검사 기한을 정하지 않고 들여다볼 계획인데요. 논란은 배정 문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현지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 직후 공모주를 팔면 향후 인기 공모주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 기관은 상장 당일부터 전량 매도도 가능해 개인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구조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은 어떤 것을 담아야 할지 핵심 변수와 투자 전략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체크포인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